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성공. 저번 주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자, 막상 성공해 보면 성공이 별것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공은 별것 아니지만 별것 아닌 줄 아는 것은 별것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공해라. 저는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막상 성공해 보면 성공이 별것 아님을 깨닫는다. 그런데 성공은 별것 아니지만 별것 아닌 줄 아는 것은 별것 아니지 않다. 그러니 성공해라. 이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193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성공이 뭐냐? 일단 성공이 뭐냐가 중요한데 저는 성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재벌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바를 다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오늘은 성공에 관한 얘기들 쭉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명한 성공학 연구가, 자기개발 연구가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강의도 있고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은 7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네 번째,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다섯 번째,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 번째, 심신을 단련하라. 이런 7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실패하는 이유들을 이제 쭉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원래 체험 극과 극이라고 양쪽 극단의 체험을 해보는 게 한쪽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얻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7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적으로 살아라. 두 번째, 목표 없이 막 살아라. 세 번째, 하찮은 것만 쪼잔하게 챙겨라. 네 번째, 내 이익만 챙겨라. 다섯 번째, 남이 이해하든 말든 내 말만 우겨라. 여섯 번째, 내가 속한 집단의 분란을 일으켜라. 일곱 번째, 심신을 절대로 단련하지 말고 막 굴려라. 자, 이렇게 살면 조만간에 인생이 꼬이면서 폐가 망신하거나 정신병이나 몹쓸병에 걸려 조기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인지 알고 싶으신다면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오. 아마 1년 안에 효과 보게 될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살고 목표 없이 살고 하찮은 것만 챙기고 내 이익만 챙기고 내 말만 우기고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 분란을 계속 일으키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지 않으면서 막 굴리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진짜 7가지 습관이라니까요. 자, 이런 습관을 한두 가지라도 갖고 있다면 조금씩 바꿔 나가십시오. 그거 자체가 바로 성공이 됩니다. 또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존 우든이라는 대학 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1910년생으로 201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 대학 농구의 전설입니다. 이분은 미국 대학체육협회 챔피언에 10번 우승했고 7년 연속 우승했고 심지어는 88연승, 그러니까 88번을 연이어서 이기는 대기록도 세웠고 플레이오프에서 38연승을 한 기록도 있고 감독 생활 기간 중에 905승 205패로 승률이 무려 81.5%에
달하는 농구의 신입니다. 농구의 신. 근데 이 농구의 신인 존 우든 감독은 단순히 농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성공하는 성공의 철학과 성공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공의 모델로서도 상당히 이제 성공의 좋은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사실 성공의 철학이 있습니다. 존 우든이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이런 대기록을 낳게 만든 핵심적인 생각인데요. 존 우든이 얘기한 성공은 이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 때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이다. 이게 바로 존 우든의 성공 철학입니다. 이 철학 때문에 88연승을 한 겁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은 존 우든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성공이라고 성공이 아니다 이거죠. 남을 이기고 남들보다 잘한 게 성공이 아니라 남보다 잘했든 못했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는 그 뿌듯함. 이게 바로 성공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면 남보다 잘하든 못하든 성공한 것이다. 이게 이제 존 우든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선수들한테도 계속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이런 어떤 성공의 철학을 익히면서 여기에 따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고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그게 무려 88연승이라는 대기록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1등하는 것, 승리하는 것, 좋은 점수를 받는 것,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 이걸 얻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이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실제로도 성공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존 우든 감독의 성공 철학이 제시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실 온갖 실패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한의원하다 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게 이제 다짐했던 것은 일이 안 되는 게 좌절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좌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더라도 나 스스로 나에게 좌절하지 않으면 괜찮다. 나한테 실망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좌절이라고 봤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존 우든하고 비슷하면서 약간 표현이 반대인 건데 존 우든은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한 거고 저는 실패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 실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일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되든 시간이 걸리든 어떻게 됐든 결국 그리고 실패했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했을 때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어쨌든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이제 꾸준히 했죠. 예.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존 우든이 얘기하는 것과 상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 태도가 실제로도 가장 큰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게 바로 이제 존 우든의 그 성과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도 남을 이기거나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하시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공에 관한 얘기들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성공을 위한 조언을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 꾸준히 찾아라. 두 번째, 이것보다 나은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 꾸준히 개선하라. 세 번째, 안 되는 것, 안 되는 줄은 누구나 알지만 안 되는 것 되게 할 때 돈을 번다. 그러니 꾸준히 되게 하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약하면 이거죠. 꾸준히 찾아라. 꾸준히 방법을 찾아라. 첫 번째. 두 번째, 꾸준히 더 나은 꾸준히 개선하라. 세 번째, 꾸준히 되게 하라.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꾸준히 찾아라. 꾸준히 개선하라. 꾸준히 되게 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면은 성공할 것만 하게 됩니다. 근데 성공의 단서는 종종 성공과는 거리가 먼 뜻밖의 곳에서 얻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성공할 일만 하다가는 평생 성공 못하는 역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경험을 즐기십시오.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구글은 이 방법을 잘 쓰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근무일이 주 5일인데 5일 중에서 4일은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하게 하고요. 1일은 직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결국 뭐냐, 한 20%는 의외의 것에서 성공의 기회를 얻을지 모르니까 하루 정도는 네 맘대로 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실제로 구글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그 프로젝트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구글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회사 차원에서도 이 자원과 시간을 이렇게 배분한다고 합니다. 7대 2대 1로 나눠가지고 7은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자원을 집중하고 2는 지금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일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1은 나머지 1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업에다가 투자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자원을 또 7대 2대 1로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갓 20살 넘었을 때 장자를 보는데 장자에 보면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그때 한창 철학 공부에 빠져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철학 공부가 좋긴 한데 이런 돈 안 되는 걸 내가 해서 나중에 이게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기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장자에 뭐 돈 안 되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쓸모없는 게 쓸모 있으면은 돈 안 되는 게 돈 되는 것도 맞겠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자 이러면서 돈 안 되는 것이 돈이 된다. 이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학은 돈 안 되는 거지만 이 철학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돈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뭐 마음도 편해지고 뭐 이것도 돈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생각하니까 뭐 나중에 뭐해서 먹고 사나 하는 부담도 줄고 그렇게 한 20몇 년 한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책 쓰고 강의하고 상담할 때 저희 사상의 밑바탕에는 항상 노장 사상이 깔려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노장 사상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책 쓰고 그게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마음과 EFT와 이런 것을 아주 풍요롭게 해준 게 바로 저희 노장 사상이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고 돈 안 되는 것이 돈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돈도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것과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할 거면 하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경험하십시오. 경험 즐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경험이 또 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벼락 성공이나 부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음에 또 이것을 이뤄낼 자신도 없으니까 최소한 3번의 실패를 극복한 후의 성공과 부가 진짜이며 오래간다. 재현할 수 없는 성공과 부는 모두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실제로 맞아요.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한때 우리나라에 와서 하루 강해주고 한 몇 억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성공하게 대가인데 그 사람이 수십만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최소한 3.34회 정도의 파산을 경험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너 번 정도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서 부자가 되었다 이거죠. 결국 뭐냐? 서너 번 정도는 실패하고 벗어나 봐야지 성공하는 힘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고 그래야지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서너 번 왕창 실패하고 나면 이제 대박 성공을 기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대박난 한의사들도 종종 보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또 한의원 옮기면 또 망해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에서 한의원 하다가 잘 돼가지고 대도시나 서울 가서 이제 또 크게 벌리죠. 이제 자기는 이제 지방이나 시골에서 잘 됐으니까 이제 나는 뭘 해도 될 거야 이러면서 딱 갔는데 예상과 다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망해서 내려가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 실력을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실력은 서너 번의 실패를 이겨낼 수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과거의 성공을 반성하지 않으면 또 성공할 수 없고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풀이하게 된다. 반성의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경험이 최고의 자산이 된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 성공을 이어나갈 수 없고요.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반성할 줄 알면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경험이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이게 성공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또 얘기하는 건데 이겁니다. 회사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말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조직이 필요한 사람이 되지 말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환자가 필요한 의사가 되지 말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되어라. 그러면 끝없는 자유와 성공을 얻게 되리라. 손님이 필요한 장사꾼이 되지 말고 손님이 필요로 하는 장사꾼이 되어라. 유권자가 필요한 정치인이 되지 말고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되어라. 고객이 필요한 기업이 되지 말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되어라. 그러면 영원한 명예와 성공을 누리리. 그러니까 남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요, 당연히 부와 성공 얻는 겁니다. 그럼 그 남들이 필요하는 기술과 능력이 뭐겠습니까? 남들은 해줄 수 없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남들이 제공할 수 없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걸 가지는 게 바로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왜 성공했습니까? 아이폰이라는 전혀 다른 회사들이 상상도 못하고 제시할 수 없었던 어떤 획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니까 당연히 돈을 벌잖아요.
예. 많은 사람,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은 되게 수동적입니다. 그냥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면서 남들이 사주기를 바라는데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면서 뭐 남들이 왜 굳이 그걸 사겠습니까? 남과 다른, 남들이 제공할 수 없는 남과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야지 당연히 줄을 서서 사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제 말 들으시면 나는 지금 뭐 이제 뭐 아무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건데 스티브 잡스도 뭐 날 때부터 그랬던 거 아니고요. 저도 날 때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경험하고 쌓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 고객에게 이 세상에게 내가 어떤 것을 남과 다른 것을 남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능력이 자꾸 생기고 쌓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먹고 사는 것 정도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뭐 성공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술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술수로 잠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드물지만 한평생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술수가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수로 이룬 성공만큼 위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대로 실력을 쌓아 나가십시오. 실력에 의해서 쌓은 성공이 실력을 쌓아서 만든 성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로 성공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뭐 제 말 들으면서 어떤 분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 난 그냥 평범히 사는 게 좋아요. 왜 성공해야 돼요? 뭐 성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행복해집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지고 성공하면 사는 게 보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공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좋은 겁니다. 저는 성공을 학교 숙제처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이 삶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권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좋은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성공에 관한 저희 얘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